계엄령에 방점을 두지 마십시오. 계엄령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얼마나 허접하게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는지를 정준길 변호사님과 할 건데요. 저 오늘 저 자랑 하나 할게요. 네,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기사예요. 유여해 여당의 최고위원 출마, 제2의 탄핵 음모 막겠다. 윤석열 지켜야. 날짜 언제입니까, 정 변호사님? 2023년 2월이네요. 2023년 작년이죠. 2월 1일 저는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었습니다. 물론 출마도 못하고 저는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제2의 탄핵 음모를 눈치채고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는 수장이며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제가 다시 최고위원이 되어서 해야 할 전사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게요. 저때 아마 유최고가 최고위원이 됐으면 탄핵 음모를 막아서 지금과 같은 일이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졌던 당시 지휘부에서 유최고를 최고위원회 출마도 못하게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회 출마도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들은 덮였지만 지금 거의 2년이 된 지금 다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탄핵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제 페북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페북 같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썼던 페북의 글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내 편이 누구인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적군과 아군의 시간. 제 페북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이 화면이 제 페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보면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제가 혹시 이 페북에서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잘 보세요. 저는 계엄령이 나왔을 때 그 시간에 바로 쓴 내용이 이것입니다. 계엄령에 대한 내용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욕하는 내용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편이 누구인지 보일 겁니다. 적군과 아군의 시간. 맞습니다. 9분의 시간. 9분의 시간. 아군의 9분의 시간. 맞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요. 계엄령에 방점을 두지 마십시오. 계엄령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잠시 기사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김종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요. 네. 계엄군 진입 때 탄핵 찬성 울분토하는 의원들 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김종혁이는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었나요? 못 들어갔죠. 계엄군이 침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명인가 19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탄핵 찬성 울분을 토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에 울분을 토하는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그걸 빌미로 해서 탄핵 찬성하겠다고 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울분을 토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울분을 토하는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누군지 밝히십시오. 자, 그 다음 안철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철수는 전문가들이 계엄령 헌법 위반 내란죄 가능성 다분하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안철수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계엄령이 헌법 위반이 되고 내란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것도 다분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안철수가 저렇게 문제가 많고 형편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천하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하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 대통령을 두고 생각할수록 광인이다. 무능한 광인이다. 미치지 않고 설명이 안 된다. 왜 무능한 광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광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번 탄핵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계엄을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뭔가 무능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고성국, 우리 아토의 고성국 주필께서 쓰신 칼럼,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계시죠?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미쳐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계엄령의 어떤 선포 이후의 해제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 민주당이 말렸다. 민주당을 회쳐먹었다. 그죠? 민주당을 잘 꼬셔먹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천하람 의원은 왜 무능한 광인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홍매화 심다가 땅 파다가 홍매화가 뽑히고 나니까 이상해진 것 같아요. 홍매화가 뽑히고 나니까 얘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제 페북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제 페북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내 편이 누구인지 보일 겁니다. 적과 아군 구분의 시간. 저는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쓰고 난 뒤에 사실 제가요, 아주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의구현 사제단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을 아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제는 아주 정확하게 사제의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정치에 끼어드는 순간 사제는 사제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요, 저한테 어떤 사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저한테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선봉장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평화를 찾아가는 길인지 당당하게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계엄령을 이유로 많은 친구를 잃었는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